2월 19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9% 상승한 2680.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0% 상승한 858.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3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지역난방공사, 제주은행, SU홀딩스, 유진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 키네마스터, 나노엔텍, 디딤ENF, KPS, KRS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와 관련하여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소식의 대표 2차전지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으며 최근에 호재나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진테크놀로지는 최근 2차전지 업계의 투자 감소로 대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유진테크놀로지는 수주 확대로 영업이익이 3배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고요. KPS는 KB운용에서 KB스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에 KPS를 신규로 편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2번 비대면 진료 섹터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내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던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부분에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3번 AI 섹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픈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오픈AI는 블로그를 통해 이 AI 시스템의 이름을 소라라고 소개했는데요. 소라는 여러 캐릭터와 특정 유형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AI 섹터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키네마스터는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4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와 관련하여 크게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피엔 반도체가 하나머스트 7호 스펙과의 스펙 소멸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사피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페미스 기업으로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 기업 밸류업 섹터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주들과 지주사, 자동차 테마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기업인 우수 AEMS는 현대차그룹에 4,9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호재도 동반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U홀딩스와 스킨앤스킨, 메가이시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해당 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한전기술, 강원랜드, GKEL과 같은 상장 공기업 7곳이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디딤ENF는 1월에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내용을 공시했던 부분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고요. 이어서 신스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제 반도체와 철강 및 자동차 업종의 경기 전망이 맑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에이스테크가 상승했는데요. 이틀 전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에 개방형 무선 접속망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KB증권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거쳐 공급하는 통신장비용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에이스테크가 통신장비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네요. 한편 비상교육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긴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소재 제조 전문 기업인 YMT는 신형 화학약품 개발에 성공하고 일본과 독일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화학약품 사업을 확대한다는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HLB그룹주들은 최근 HLB의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막 화학제조 품질관리 실사 결과 리보세라닙에 대한 특별한 이슈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그룹주로 강세를 이어갔고요. 한편 네오리지는 신작 게임인 프로젝트 X가 에이펙스걸즈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북미 지역에서 첫 베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더불어 최근 알리바바가 올해 안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배송을 하루 만에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